예, 안녕하십니까. 동공확장의 주인장 동장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청년 공동체 완성은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모난님과 우리 조인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실 건데 저번에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자기소개를 우리 정모난님부터. 네, 저는 수원에서 그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보통사람 대표 정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사람 대표? 혹시 사업자를 냈어요? 저희 비영리 법인이고요. 이미 17년도부터 보통사람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혹시 보통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보통사람들의 이제 움직임,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통사람이라는 그 비영리 청년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또 갖고 계신 거 있지 않으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거 있으시죠? 저는 비밀기지라는 오, 비영리 법인이고요. 그냥 그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재밌는 짓거리를 해보자. 직거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가 청년 활동을 시작한 게 2016년도인데 거의 비슷하게 저랑 같이 그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인희 대표님을 알고 지낸 거는 2022년? 그쯤 2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의 나이에서 39세까지가 이제 청년이라고 우리는 지금 하는데 네. 이제 어느덧 30이 다 넘었어요. 30이 다 넘은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얘기 잘 싫어하는데 네. 그 MZ세대라는 거. 네, 그 친구들한테 초점이 맞춰서 이제 청년 활동이 가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이라고 저는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깨고 어떻게 공동체의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동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자본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기에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청년 활동을 한다고 해서 경력을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직장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년 활동이 이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도 활동가 중 하나잖아요. 이런 민주시민이나 이런 뭔가 공모가 있었을 때 청년 활동가들이 그런 정보를 좀 빨리 알고 같이 그런 거에 이제 공모도 넣어서 이제 상도 받고 하는 베네핏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모든 청년들이 다 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이제 공동체 활동이라는 건 어떤 분야라고 좀 본다면 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지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동력이라던가 아니면 자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수요를 좀 맞춰줄 수 있는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분의 입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자본이다. 예.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운동권 시절, 그러니까 80년대 청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그치, 헝그리 정신 있었지. 네,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운동가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 활동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지금과 그때에 달라져야 된다는 건 혹시 꼭 있을 것 같아요. 달라져야 된다? 그쵸. 예. 운동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달라졌고 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 대표님부터.
시대상에 당연히 이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뭐 운동권 세대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MZ 세대들한테는 크게 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힘든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공론화될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때의 활동이나 지금의 활동이나 그런 주제들만 잘 잡혀져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희생과 헝그리 정신을 지금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께서 이제 후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때 엄청 노력해 주신 거잖아요. 그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근데 너네는 왜 배고프지 못해? 는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계속 물음표가 뜨는 거죠.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왜 자꾸 그거를 강요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 봐요. 지금 시대에 20대든 30대든 청년 활동을 한 사람들이 정책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뭐 자본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지역에서 뭘까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지역사회라던가 아니면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가정, 학교, 뭐 회사들이 이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맞춰줘야지 되는 시대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관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은 이제 거의 뭐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고 이 사람이 그걸 실현해낼 수 있는 그 욕구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그러려면 일단은 분야가 좀 세분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고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원하는 게 있고 직장인 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걸 알려면 일단 정의가 좀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청년의 활동가로서 있잖아요. 딱 세 개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그리고 시간과 돈. 청년은 이게 세 개가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는 이 청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원금이나 뭐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집행하지 못해요. 맞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네네. 일단 두 분한테 물어보면. 일단 제가 청년활동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직업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제가 인건비를 못 받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료비를 살 수 있는 거, 같이 공간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더 그때는 이제 17년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금씩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죠. 저는 사실 보조금 사업은 정말 그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한 약간의 기초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해봤을 때 내가 이걸 뭐 업으로 계속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 친구들과 같이 다른 짓을 하더라도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확신이 좀 들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든다면 그거를 쭉 이제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 저는 인건비성은 사실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되게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걸 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란하실 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본다라는 의미에서 의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저번에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에 대한 노력은 뭐가 있을까? 저는 참여는 사실 이끌어낸다는 게 되게 모순적인 단어인 것 같고, 그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시길 원하고, 청년들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결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맞을 때 청년들이 공동체로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하는 공동체로 많이 모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그 지금 너무 개별적으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재미있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구심점을 통해서 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 혹은 뭐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정말로 발로 뛰어서 아름아름 모으는 게 제일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이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건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좀 이런 네트워킹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실제로 매달 청년 이렇게 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활동하는데 보람도 어쨌든 느끼잖아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베네핏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공동체라는 거는 어떻게든 공공에서 지향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공에서 원하는 공동체와 청년들이 원하는 공동체의 차이가 있다면 정리를 조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 동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뭐 이런 거 같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 부장님? 일단 제가 그냥 편협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공공에서는 그냥 청년들이 마을의 그냥 한 주민으로서 잘 사부작 거려주고 눈에 많이 띄워주고 여러 명 와서 우리 동네가 되게 젊은 도시다. 근데 청년들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시간 쓰고 내 돈 써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내가 마을의 한 사람이니까 조금 이제 공공에서 같이 이렇게 서포팅 해주면은, 우리가 어쨌든 마을에서 사부작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청년들끼리 행사도 열고 축제도 열고 했었던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나, 보는 시선들이. 청년이 직접 하는 직접 만들어서 하는 행사냐, 아니면 공공이 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공공과 함께 하는 행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까 처음 질문부터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 지금 말해서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속하잖아요. 근데 공공이 원한다라고 했을 때 수원 같은 지역에서의 원함과 좀 다른 지방 쪽에서 원함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동원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실 때 이 마을을 보니 이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연락 이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고 무언가 좀 재미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저는 가깝고요. 그래서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고민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 오늘 되게 주제가 동네 공동체에 대한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마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관용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제 청년들은 우리랑 같이, 거기랑 같이 하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내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동네 공동체의 완성, 청년 공동체의 완성이죠. 엄밀히 따지면 동네에서 어떻게 청년 공동체를 완성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우리 조인희 대표님과 정문환 대표님이, 정문환 대표님이죠? 고맙습니다. 정문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5자로 표현해 주시면. 잘 살아보자. 왜 잘 살아보자? 네? 나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좋습니다. 일부러 두 개 시켰어요?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왜 마음껏? 이제 뭐 지역사회나 뭐 어른들이 시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마음껏 해봐. 그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청년공동체 완성 주제를 모두 마치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